개인의 한 수고이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쿠버네티스에서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프로비저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오픈했는데요. 이제 그 서비스 1년이 지나고 좀 그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왜 쿠버네티스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간단한 아키텍처, 좀 스토리지, 특히 저희는 로컬 스토리지를 썼는데 좀 거기에 관한 얘기가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액세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이 엘라스틱 서치에 접근할 건지, 그거랑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라이브클러스의 클라우드 서비스 팀 소속이고요. 입사한 뒤로 계속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DB 쪽만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라스틱 서치 했었고 지금은 마이스퀘어 하고 있고, 저거 끝나면 아마 또 몽고를 하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인프라 소속이긴 한데 인프라에 관한 지식보다는 좀 서버 개발자 쪽에 좀 가깝고요. 그리고 현재 엘라스틱 서치가 작년 10월에 오픈해서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작년 10월에 오픈해서 현재 126개 워커노드에 파스 2,800개 이상, ES 클러스터는 280개 이상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쿠버네티스를 골랐는가? 일단 꽤 검증된 아키텍처예요. 그 2016년에 엘라스틱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라는 제품이 이제 소개되는데, 이거의 아키텍처는 이제 뒤에 장표에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6월달에 이게 쿠버네티스로 옮겨진 버전이 나왔죠. 그거랑 저의 개인적인 환경, 언어, 편의성, 기타 등등의 이유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엘라스틱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의 이제 아키텍처인데요. 앞에 이제 그 링크 들어가면 나와 있고요. 되게 쿠버네티스랑 좀 유사해요. 저 주피퍼 etcd로 대체할 수 있죠. 그리고 얼로케이터, 저거 이제 쿠블레스로 대체할 수 있고요. 프록시는 뭐 엔진엑스나 이런 인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아키텍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ES를 쿠버네티스로 운영하는 거에 좀 큰 고민 없이 시작할 수 있었고요. 네, 간단하게 아키텍처라고 적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일단 환경은 작년에 1.11 나왔을 때 이제 시작을 해서 일단 저 버전이고요. 네트워크는 실리엄을 썼었는데 그건 좀 몇 번의 패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헬름을 쓸까 CRD를 쓸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배포하고 나면 그 뒤에는 이제 추가로 따로 배포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뭔가 패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좀 그런 게 좀 불편할 것 같았고요. 이제 CRD를 만들고 그걸 이제 컨트롤러를 별도로 돌리면 일괄 패치 같은 게 좀 편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헬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if, 폼 이런 분기 처리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CRD를 써서 하게 됐고요. CRD를 생성하면은 이제 이 CRD 같은 경우에는 만들면은 또 얘는 그걸 맞춰서 스테이트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컨트롤러는 뭐 다들 쓰시는 패턴이죠. 뭐 이제 뭐 인포머를 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리스트 가져오고 거기 있는 리소스 버전으로 마치하고 이걸 무한반복하는 그런 패턴을 구현했었고요. 그리고 CRD를 만들면은 이제 컨트롤러가 그걸 와치를 해서 CRD 안에 이제 그런 그룹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뭐 롤은 무엇인지, 뭐 CPU랑 메모리는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뭐 리플리카 몇 개로 할 건지, 거기에 맞춰서 스테이트 프로세스를 저 그룹별로 따로 만들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프로세스 팟을 만들겠죠.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제 스토리지 쪽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일단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로컬 스토리지를 쓸지 아니면 셋 같은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쓸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스토리지 전용 네트워크가 일단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 오픈할 당시에. 그리고 일단 ES 특성상 I/O가 많죠. 공식 문서를 봐도 로컬 볼륨을 쓰라고 좀 그렇게 가이드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로컬 볼륨을 쓰기로 좀 결정을 했고요. 이건 좀 요즘에 롱홈, 스토리지 OS 뭐 그런 것들 뭐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로컬에다가 쓰지만은 이걸 어싱크하게 혹은 싱크하게 뭐 다른 노드에 뭐 복제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걸 쓸 확신이 없었던 이유가 일단 싱크 모드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쓰기 작업이 네트워크 스토리지랑 뭐 별 다르지 않게 느릴 거고요. 그리고 어싱크로 하면은 이게 혹시 앱이 크래시가 났을 때 완전히 카피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로 복구가 될 것인가 그런 확신이 없어서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컬 디스크를 쓰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호스트 패스와 저 퍼시스턴트 볼륨 중에 로컬이 있죠. 로컬 디스크 쓸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처음에는 호스트 패스를 쓰게 됐습니다. 후회하고 있는 일이죠. 흑역사입니다. 왜 이제 그렇게 됐냐면 사실 로컬 볼륨을 쓰기에 이제 저 쿠버네티스가 처음이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헤맸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차피 개발망에 배포하는 처음에 개발망에만 배포하는 버전이어서 일단 모든 호스트 내 모든 컨테이너가 디스크를 공유하는 그런 구조였고요. 이 프로덕션용이면 모르겠는데 개발용은 뭐 그렇게 파티션 나눠서 제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스트 패스를 쓰게 됐고 이걸 좀 퍼시스턴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좀 추가적인 이상한 로직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일단 어떤 팟이 처음에 실행된 그 워커 노드에 계속 떠야 되잖아요. 그 호스트 패스에 있는 걸 쓰려면요. 그걸 위한 이제 로직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니 컨테이너에서 펌피그 맵에 이제 팟이 실행되었던 노드 정보를 저장하는 로직을 넣었었어요. 이제 팟 정보가 없으면은 최초 실행이니까 이제 팟이랑 그 노드의 매핑 정보를 저장하고 이제 뭐 정보가 다르면은 스테이트 풀셋에 노드 셀렉트를 변경해서 현재 실행 중인 팟을 강제로 삭제하고 자동 재시작. 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 오더드 레디로 실행을 해야겠죠. 패러렐은 아마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결국 파티션을 남아야 되는 이슈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로컬 퍼시스턴트 볼륨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뭐 써보려고 이제 시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로컬 볼륨은 공식적으로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을 제공하지 않아요. 저 인큐베이터에 있긴 한데요.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도 이제 못 썼었고요. 일단 요 로컬 퍼시스턴트 볼륨의 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PV를 생성하기 전에 미리 파티셔닝을 해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실질적인 동작은 호스트 패스랑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이제 캐퍼시티를 설정하잖아요. 우리가 PV 만들 때요. 사실 그 PV의 캐퍼시티를 설정해도 그거 상관없이 그 파티션의 전체 용량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V에 1기가로 그 리소스를 정해놔도 그 파티션이 실제 한 100기가면은 컨테이너에서 100기가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소스 제한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냥 바인딩 할 때만 이제 쓰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노드에 중속적이다 보니까 노드 어피니티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로컬 PV를 사용하면 이제 팟이 처음에 바인딩되는 이제 그 볼륨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팟은 그 노드에서만 계속 실행을 해야 돼요. 당연히죠. 그래서 이제 그 노드나 그 볼륨이 문제가 생기면은 팟은 실행이 안 되고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로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별도의 프로비저너를 쓰다 보니까 그 PV 관리를 위한 별도의 컨트롤러를 이제 개발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PV 관리를 하는 컨트롤러는 역할은 간단해요. 일단 릴리즈된 PV 있으면은 데이터 한번 삭제해주고
PV 삭제해줘. 삭제된 PV 삭제됐으니까 그걸 다시 또 새로 만들고. 네. 여기까지만 만들면 이게 끝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더 복잡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자, 일단 좀 더 추가적인 이슈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스테이트 풀셋의 팟 생성 로직을 먼저 좀 보면, 이건 이제 1.11에 있는 코드 가져온 거예요. 팟을 생성하는 함수에서 먼저 두 번째 팟 생성하기 전에 처음에 PVC를 먼저 생성을 해요. 저 PVC 생성하는 함수를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전체 클레임 목록을 가져와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실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고, 없으면은 만들고 있으면 그대로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클레임을 만드는 부분에서 뭔가 팟의 오디날 외에는 참조하는 게 없어요. 자, 문제가 뭘까요? PVC 생성할 때 팟 스케줄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로컬 PV를 사용하려면은 반드시 이제 해당 볼륨이 있는 노드에서 이제 팟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게 팟의 어피니티 설정과 충돌이 나진 않는지, 그 워커 노드에 뭐 리소스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PVC 만들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로컬 PV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생겼어요. 일단 이 팟을 실행할 수 있는 노드입니다. 이게 이 노드가 언스케줄러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뭐 데이트가 있는지, 팟 어피니티는 어떻게 되고, 팟의 리소스는 뭐 이 노드에 충분히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VC 컨트롤러 별도로 개발해야 돼요. 정말 돌아픈 일이죠. 그래서 일단 신규 PVC가 생성되면 일단 가용 PV 목록을 추출해야 돼요. 추출해야겠죠. 가용 PV 목록을 가져오고, 그 중에서도 뭐 노드가 이 언스케줄러블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팟 어피니티도 체크해야 되고, 또 팟의 리소스는 어떻게 되며, 또 뭐 필요하다면 뭐 팟이 뭐 호스트 네트워크를 쓰고 호스트 포트를 쓴다면 뭐 그간 또 충돌이 없는지 이걸 다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실서비스용 존에서는 머신 스펙이 좋아서 팟 리소스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외의 것만 고려하기로 했어요. 네. 뭐 그랬는데 MySQL에서도 써야 돼서 좀 고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 개선 중인 방향은 리플리카 스테이트 풀셋을 생성하거나 혹은 그거의 리플리카 셋을 변경하기 전에 아예 그냥 PVC를 미리 만들어 버리자, 지금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좀 정리를 드리면은 바인딩 시퀀스는 PV 상태를 체크하고, 노드 상태 체크하고, 팟 어피니티 상태 체크해야 되고, 팟의 리소스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컬 스토리지를 쓰면서 좀 있었던 몇 가지 트러블 슈팅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특정 볼륨이나 노드가 문제 발생했을 때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옮겨야 되겠다는 대로. 그래서 근데 이제 로컬 볼륨 특성상 이제 제가 그 스테이트 풀셋에 클레임 템플릿을 썼었는데, 이게 PVC를 삭제를 안 하면 계속 그 노드에 이제 스케줄링 하려고 하잖아요. 같이 삭제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팟이랑 PVC랑 같이 삭제를 하면은 다른 노드에 스케줄링 할 수 있는데, 간혹 타이밍에 따라서 PVC는 없어졌는데 팟만 이제 새로 뜨려고 하다가 펜딩해서 멈추는 그런 타이밍적인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팟 한 번 더 삭제해주면 말끔히 정리되고요. 또 두 번째 이슈는 스케일 업다운이죠. 네트워크 스토리지 쓰면 제일 좋은 장점이 이제 스케일링, 익스펜션이 있을 것 같은데, 로컬 볼륨은 사실 그게 힘들어요. LVM 같은 걸 쓰지 않으니까. 네,
네, 또 거기다가 스테이트 프로세스는 클레임 템플릿이 수정이 불가능해요. 네, 현재는 별도의 스테이트 프로세스를 따로 만들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왜 쿠버네티스 쓰는가 하는 챕터에서 엘라스틱 서치에서 쿠버네티스 버전으로 최근에 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LVM 기반의 로컬 볼륨 프로비저닝 하는 걸 이제 같이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저건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액세스 하는 거. 네, 뭐 네트워크 관련이긴 한데 저희가 이 챕터에서는 이제 칼리포나 실리엄이나 플라넬이나 그런 좀 로우한 레벨의 얘기는 아니고요. 밖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액세스할 건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써보신 대부분 엘라스틱 서치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엘라스틱 서치는 이제 HTTP API를 제공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엔진엑스 인그레스에 LB만 해서 버추얼 호스트로 구분하는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했었는데 이게 오픈하고 나니까 좀 특이한 유저 요청이 들었어요. 엘라스틱 서치가 HTTP도 제공하지만 TCP로 통신하는 것도 이제 있거든요. 그냥 그걸 써서 하는 클라이언트도 있는데 이제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각각의 개별 ES 노드에 접근을 해야 돼요. 이제 보통 컨테이너 플라넬이나 칼리포나 이런 거 쓰시면은 대부분 프라이빗한 IP를 할당해 쓰잖아요. 밖에서 도저히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심지어 HTTP도 아니어서 어떻게 인그레스를 만들기도 애매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ES는 그래도 이걸 과감히 포기하고 서비스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몽고DB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몽고DB는 제가 듣기로 각각 개별 연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주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외부에 세팅된 ES를 크로스도 조인하는 방법이 없을까 저런 문의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좀 고민할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일 심플한 방법 중에 서비스에 노드 포트를 써서 노드 포트를 써서 노출한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플로팅 포트가 되겠죠. 또 두 번째는 호스트 포트, 호스트 네트워크 설정을 해서 아예 워커 노드의 실제 IP 주소와 호스트 포트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팟에다가 실제로 라우터블 한 IP를 할당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은 HTTP가 아닌 다른 프로토콜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별도의 인그레스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라우터블 IP는 내부 정책상 좀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노드 포트랑 이제 호스트 포트, 호스트 네트워크 방식 이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일단 노드 포트는 아시겠지만 다 쿠브 프록시고 일단 범위는 기본 저거지만 이제 또 조절할 수 있죠. 저렇게 노드 포트를 할당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좀 약간 이슈라고 해야 되나? 토론으로 좀 나왔던 게 쿠브 프록시의 성능이고요. 없을 수는 없진 않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팟이 많아질수록 스위칭이 되게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호스트 포트 방식에 비해서 포트 고갈이 더 빠를 것이다. 왜냐하면 호스트 포트는 서로 다른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여도 안티 어페니티만 잘 돼 있으면은 포트 겹쳐서 쓸 수 있는데 노드 포트는 그냥 글로벌하게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그 클러스터 내에서는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스트 포트와 호스트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에 이 경우는 노드의 이제 워커 노드의 실제 IP로 통신하고 그리고 연결이 있을 때 OS에서 바로 프로세스로 다 데이터를 올려주겠죠, 직접. 별도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근데 단점이 좀 있어요. 팟 이름으로 통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 DNS를 못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팟이 어느 노드에 스케줄링 되는지 별도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드 포트를 쓰든 아니면 인그레스를 쓰든 팟 실행 전에 어떤 주소로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노드 포트는 떠봐야 이게 어느 호스트에 있던지 알 수가 있어요. 뭐 별도의 노드 셀렉터 같은 걸 지정하지 않으면 스케줄링 된 뒤에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ES와 같은 디스커버리가 필요한 앱은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냥 뭐 도메인이 뭐 별도로 쓸 수 없는 형태가 되니까요. 그리고 로컬 볼륨하고 또 연관돼 있는데 이제 로컬 볼륨 아까 스케줄링 할 때 호스트 포트 쓰면은 이 포트 또한 이제 안티 어피니티 대상으로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별도로 안티 어피니티를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호스트 포트 충돌은 기본적으로 팟 스케줄링 할 때 쿠버네티스가 이제 고려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건 ES 쪽 얘기는 아닌데 현재 개발하고 있는 MySQL은 호스트 포트로 지금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DBA들이 마스터와 슬레이브 각각에 다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일단 또 DNS 기반 페이버를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도 일단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은 됐고요. 이제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는 현재 그 로컬 볼륨이랑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팟 스케줄링 전에 한 번에 고려해서 스케줄러를 지금 따로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노드에서 실행될지가 팟 생성 전에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호스트 네트워크, 호스트 포트의 장단점은 또 다음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추가로 좀 이 방식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실렴을 1.2때부터 했었었는데요. 혹시 겪어보신 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실렴 1.2때랑 컨테이너 D도 저희가 1.2가 그럴 거예요. 이제 이 조합에서 한 로컬 노드에 팟이 50개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실렴이 자꾸 죽는 거예요. 자꾸 죽고 60개부터는 이제 IP 할당이 팟의 IP 할당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패치를 한 서너 차례 정도 했었어요. 네, 이게 좀 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심지어 또 패치할 때마다 또 실력이 내려가니까 네트워크 순환도 당연히 발생하고요. 또 이 ES의 특성상 노드가 한번 떨어졌다 또 새로 붙으면은 인덱스도 다 새로 검사해야 되고 데이터도 많으니까 시간도 걸리고 패치가 좀 힘들었었는데 호스트 네트워크를 써서 이제 하면은 그런 네트워크 플러그인에 대한 디펜던시는 줄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좀 기대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이슈들 일단 현재 저희 ES 운영하고 있는 이 서버는 되게 머신 스펙이 고사양이에요. 디스크도 한 스테라에 메모리도 한 512기가에 CPU는 하이퍼스레드 포함해서 한 40코어 정도 그런 고사양을 쓰고 있는데 고사양 아닌가요? 좀 고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테라바이트의 이제 고용량 서버를 썼던 이 문제가 노드 하나 문제 생기면은 복구가 너무 오래 걸려요. 좀 너무 큰 노드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저용량은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죠. 좀 적당한 사이즈의 적당한 저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선인지. 이제 적당한 사이즈의 노드를 그 크기의 이제 노드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드 패치 업그레이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ES 문제 없나 확인하면서 한 대씩 차례대로 해야 되는 거. 뭐 어느 데이터베이스를 쿠버네티스에 올리더라도 이건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JVM 특성인지 ES 쪽 특성인지 아직 제대로 확인은 안 했는데
팟의 CPU 메모리도 이제 리퀘스트가 있고 리미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리퀘스트를 처음에는 그냥 오버컴이 되게 크게 하려고 그냥 1112 코어 그렇게 줬었는데 이게 JVM의 어베일러블 프로세서에서 이게 한 코어밖에 못 쓴다고 잡힌 거예요. 사실 리미트는 그거보다 높게 줬었는데 네, 그런 버그가 좀 하나 버그라고 해야 되나? 그런 특성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 리퀘스트 설정할 때 그것도 좀 고려를 JVM 기반이라면 어베일러블 프로세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nable 서비스 링크를 요것도 하나 이슈인데요. 이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볼게요. 자, 요 코드는 엘라스틱 서치 공식 이미지에 엔트리 포인트 쉘 스크립트 들어있는 부분 코드인데요. 뭐 대부분 도커 이미지들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도커 이미지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환경 변수로 파라미터 받는 것들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환경 변수를 다 검사하는 것들이 이제 아마 들어갈 텐데요. 요 ES 프로젝트는 제가 정확한 이유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네임스페이스에 그걸 다 만들어 버렸어요. 컨테이너 팟 2,000 몇백 개를 다 한 네임스페이스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각각의 ES마다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쿠버네티브 서비스요. 그러다 보니까 클러스터 개수 곱하기 서비스 하나당 환경 변수가 있고 환경 변수가 곱하기 7개씩 해서 아마 주입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변수가 되게 많아지는데 문제는 그 체크 로직이 엔트리 포인트 스크립트에서 좀 느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 EF 공식 이미지의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상단에 리드 호출하는 게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점점 클러스터가 많아지면서 컨테이너 하나 띄우는데 하나 띄우는데 막 2분씩, 3분씩 걸리고 그런 이슈가 발견돼서 저 부분만 수정해서 이렇게 그 커스텀 이미지로 가게 됐어요. 네. 네. 일단 결론 좀 정리를 당연했지만 스테이트 불안게 스테이트 비싼 것보다 좀 고통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큰 탈 없이 잘 운영 중이에요. 네, 간혹 실험 이슈가 좀 있긴 있었는데 덕분에 이 프로젝트 덕분에 이제 MySQL도 쿠버네티스로 가자 DBA 분들한테 설득하는데 좀 힘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리지랑 네트워크는 역시 제일 큰 허들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로컬 스토리지는 성능은 좋은데 다른 모드로 옮기는 게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개발이 또 별도로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자동화가 필요하죠. 그리고 네트워크도 이제 DB가 뭐 NoSQL 뭐 많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좀 서비스 익스포즈 할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CDU 대신 호스트 네트워크를 쓰는 걸 고려한다고 하실 것 같은데 네네. 호스트 네트워크를 쓴다는 의미로 CDU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 호스트 네트워크로 구성을 한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호스트 포트에 호스트 네트워크로 팟을 띄우면 그 파드로 네. 해당 파드를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원래는 그 네트워크 플러그인에 맞춰서 보통 이제 프라이빗 IP가 팟마다 할당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호스트 네트워크를 쓰면은 팟이 호스트 IP를 같이 쓰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포트도 호스트에 떠 있는 다른 프로세스의 포트랑 이제 겹치는 게 없어야 되고요. 네. 그냥 이제 아이솔레이션만 돼 있지 사실은 호스트에 그냥 프로세스 띄워서 다른 포트로 실행하는 그런 개념 정도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IP가 두 개가 되고
외부 요청을 받을 때는 포트로 받고 아니요, 그 내부에서는 그 내부 파드끼리 통신을 할 경우는 호스트 네트워크 쓰면은 일단 그 뭐 실리엄이나 뭐 칼리포나 이런 데서 그 할당해주는 그 프라이빗 IP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선택이 혹시 그 엘라스틱 서치의 클러스터를 서비스한다고 하셨는데 클러스터를 생성을 요청받고 생성을 해준 다음에 네, 그 클러스터에 대한 클러스터 헬스가 그린 상태일 때 이제 요청한 개발자나 사용자에게 다 완료되었다라고 리스폰스 주셨거든요. 네네. 그 클러스터에 대한 헬스가 그린 상태를 저 주기퍼나 다른 어떤 컴포넌트가 주기적으로 그냥 체크를 해서 그린 상태가 될 때까지 그냥 리스폰스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 헬스 체크하는 방식이 따로 개발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 UI상, 요 서비스 UI상으로는 이제 클러스터가 이제 그 엘라스틱 서치 그 클러스터 헬스 체크할 수 있는 API 있잖아요. 그걸로 개수가 다 찍혀야 일단 완료됐다고 표기를 하는데요. UI상으로는 그런데 현재 실제 레디니스로는 그냥 포트만 열려 있으면은 그냥 되었다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완료된 게 완전히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게 클러스터 상태를 전체 클러스터의 상태를 보고 레디니스를 하게 되면은 이게 노드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다 이제 레디니스가 아닌 걸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각각에 대해서 포트가 떠 있는지만 체크해요. 그 레디니스 스토브에서.